그동안 앱 개발 기업들은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앱 사용 기록을 통해 모두 들여다봤는데요. 그런데 애플이 지난 4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앱 사용 기록의 공개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. 이를 두고 애플과 페이스북이 이른바 개인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자, 앞서 애플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전쟁이라면 양측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? 혹시 이 스마트폰 앱을 깔 때 이 약관에 동의하라고 하잖아요. 예. 이 약관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동의를 안 하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, 억지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. 예, 아마 대부분은 이 약관을 안 읽으실 겁니다. 예. 그런데 이 약관에 보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법적으로 우리 같은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에 보시면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 아이디와 앱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예. 바로 이 광고 아이디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오늘 바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근데 지난 4월 말 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. 네.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. 예. 페이스북이 이 업데이트를 얼마나 크게 반대했던지 작년 12월에는 뭐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서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. 예. 그래서 해외에서는 애플 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모르게 내용도 모른 채 동의를 해왔던 것이 앱 사업자들이 그동안 쉽게 제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끔 했던 것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이 부분이 그냥 이 필수 약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필수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잖아요. 네. 다들 이 광고 아이디를 이용한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신 거죠. 예. 그런데 이 광고 아이디가 꼭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. 따로 끌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도 이걸 끌려면 따로 설정에 들어와서 개인정보 항목에 들어와서 광고 활용 동의 찾아서 뭐 이러면서 꺼야 하니까 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. 예. 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동안 광고 회사에선 이 정보를 긁어가서 쉽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애플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숨어있던 그 광고 활용 거부 선택란을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지난 4월에 업데이트된 iOS 14.5 버전부터 집행된 정책인데요. 앱에서 광고 아이디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먼저 이용자의 허락을 받도록 고쳤습니다. 네. 그래서 처음에 앱을 딱 쓰려고 하면 지금 이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? 하고 묻는 창이 하고 딱 뜹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여기 광고 아이디를 허락할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. 네. 페이스북은 주로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변화를 정말로 싫어했던 거고요. 예. 실제로 이 측정한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iOS 14.5 업데이트 이후 앱 추적을 허락한 비율은 11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예.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해서 4%의 사용자만 앱 추적을 허용했다고 하네요. 예. 네.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반갑지 않은 변화를 하더라도 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애플의 이번 업데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애플은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건가요? 갑자기는 아닐 겁니다. 네. 2010년 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던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도 이제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요. 네. 이에 대해 쉽고 분명하게 이용자가 정확히 알 때까지 확실하게 알려서 허락받으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. 예. 애플은 스마트 기기를 파는 회사지 광고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. 실제로 이 2012년에 광고 아이디를 도입한 이유도 이 기기 고유 아이디를 숨기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. 예. 문제는 그때 이후 점점 이런 개인정보 추적과 유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는 건데요. 이 광고 아이디 같은 경우도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. 예. 네. 그렇다면 결국 애플 스스로 도입한 걸 스스로 거두는 모습이 된 건데요. 네. 어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었나요? 굉장히 많았죠.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이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닌데요. 네. 특히 2018년에 터진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이 정말 큰 문제가 됐습니다.
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 대선에 쓰일 광고를 개발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. 네. 다시 말해서 일종의 맞춤형 심리 조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. 예. 2010년 중반서부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가짜뉴스 문제도 좀 크게 불거진다.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거대 기술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.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막자라는 흐름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EU에서는 그 GDPR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을 했고요.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CPRA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을 만들게 됩니다. 애플에선 개인정보 추적을 다 허락 맡으라고 정책을 바꾼 거고요. 예. 물론 이런 게 애플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. 네, 마지막 말씀에서 살짝 의문이 생기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잖아요.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? 먼저 아이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이번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73%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에 동의를 했고요. 예. 36%는 iOS 14.5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으로 이걸 꼽았는데요. 이 부분은 아이폰의 강력한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 아이폰 잔금 해제를 요청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. 예.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또 계속 아이폰 사용자로 잡아줄 수도 있고요. 예. 장기적으로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일도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이번 업데이트가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. 자,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흐름이 비단 애플만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다른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나요? 일단 큰 추세라고 봐야겠죠. 예를 들어서 이 MS에선 개인정보 추적 방지 기능이 탑재된 브라우저를 내놨습니다. 예. 구글에서는 브라우저용 개인정보 추적, 이제 쿠키라고 부르는데요.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더해 지난 18일에 열린 게 구글 I/O 2021에서는 안드로이드 11을 공개했는데요. 여기에 기본 기능으로 프라이버시 대시보드를 탑재했다라고 합니다. 예. 애플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속 앱이 어떤 데이터에 얼마나 자주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. 이를 통해서 해당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설령 정보를 주더라도 범위를 좀 제한할 수도 있고요. 예. 네, 애플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구글까지 가세한다면 이 페이스북의 충격은 타격은 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의 주 수익원은 맞춤 광고였기 때문이겠죠. 자, 페이스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일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추적을 좀 허용해달라고 정말로 약간 읍소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또 예. 다른 쪽에선 애플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광고 때문이었다면서 광고 시장이 망가지면 인터넷 전체가 망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방송에서 광고를 빼면 방송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페이스북은 또 맞춤 광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. 예.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곳은 광고 수익이 70%가 훌쩍 넘고요. 페이스북은 96%입니다. 현재 같은 변화가 계속된다면 이 수익 절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예.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광고 수익에 기반해 만들어진 많은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. 네. 하지만 이 타겟 광고를 못하는 거지 광고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이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. 예.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단순히 맞춤형 광고를 못하게 됐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그 칼럼니스트님께서 보시기에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?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지금 금지시킨 거는 이 앱에서 추적하는 정보를 다른 외부의 3자와 공유하는 걸 막은 거거든요. 네. 이제 광고 그 네트워크라고 광고 에이전시랑 공유하는 걸 막는 거고요. 앱이나 애플 같은 회사 스스로 추적하는 건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한 이제 어떤 광고 수익은 계속 발생할 거다. 개인정보 추적은 계속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를 주면은 좀 더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실제로 한쪽으로는 내 정보를 좀 더 우리가 수익성 있게 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어떤
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. 예,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의 광고도 네, 이제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사실 개인 정보를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.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